젊었을 때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회사가 문 닫고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언제든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쓸 생각보다 모으는 게 먼저였습니다. 주머니에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놓였고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안심이 됐습니다. 잔고가 조금만 줄어도 괜히 불안해져서 다시 채워 넣을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게 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돈을 모으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생 전략만 하며 살아온 제가 왜 돈을 쓰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후회를 남겼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혜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80년대 산업화의 한복판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면 카드값, 대출 이자, 아이 학원비로 금세 사라졌죠. 월급이 들어왔다가 며칠 사이에 빠져나가는 통장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일해서 대체 뭐가 남나 하는 허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전략을 생활화했습니다. 출근길엔 커피 대신 물 한 컵, 점심은 도시락. 회사 동료들이 회식을 가자 해도 저는 가급적 빠졌습니다. 그 한 번의 회식비면 일주일 식비를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가끔은 외식이라도 하자 하면 저는 집밥이 최고지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사실은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비싼 음식 한 끼 값으로 며칠치 반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도시락, 학용품, 책값을 떠올리면 제 입으로 들어가는 한 끼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 들어갈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학원비, 교복비, 등록금, 그리고 집 대출금.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전략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이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옷도 최대한 오래 입었습니다. 셔츠 목이 닳아도 아직 입을 만하다 했고 겨울 코트 하나를 10년 넘게 입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닳아도 고쳐 신었습니다. 새 옷 좀 사라는 말에 저는 늘 이게 편하다 하며 웃었죠. 사실은 그 돈조차 아까웠던 겁니다. 동료들은 승진하면 좋은 양복을 맞춰 입었지만 저는 그냥 기존에 있던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보면 뭐라고 할까 신경 쓰였지만 새 옷 한 벌 값이면 한 달 생활비를 보탤 수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비 한 달치, 전기세 두어 달치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전략은 어느새 선택이 아니라 제 몸에 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때 처음엔 든든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눈에 보이니 마음이 놓였죠. 아내와 함께 통장을 보며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하고 서로 웃었습니다. 잠깐이지만 마음 깊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이상하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를 다 버틸 수 있을까? 혹시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지?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면 이 돈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불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좀 써도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평생 모았으니 이제 즐겨야지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래 살면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나? 그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꼭 참을 수 없을 때만 갔고, 약도 다 떨어지고 나서야 샀습니다. 아내가 여행이라도 가자 하면 저는 늘 말했습니다. 나중에 가자. 지금은 아껴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전기세가 걱정돼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았습니다. 선풍기만 틀고 버텼죠. 아내가 너무 덥다며 에어컨을 켜려 하면 저는 선풍기면 충분해라며 말렸습니다. 전기세 한 번 나오면 몇만 원씩 나간다는 게 아까워서였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낮 기온이 38도를 넘었는데도 저는 선풍기 바람으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도 참았죠. 그러다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며 에어컨을 틀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다시 끄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탈진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비로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다가 오히려 병원비로 더 큰 돈을 쓴 셈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드신 분이 무더위에 에어컨도 안 틀고 지내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더 큰 돈이 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전기세가 아까웠습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 20만 원을 썼다는 자책감만 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저는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음 여름에도 에어컨 켜는 걸 망설였고 겨울에는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낮게 설정했습니다. 아내가 추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옷을 더 입으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퇴직 후에도 통장에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로 통장을 확인해 보곤 했습니다. 잔고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면서도 마음속 불안은 줄지 않았습니다. 돈이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지키느라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편한 게 아니라 쓰지 않으면 더 무거워진다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큰 돈이 아니라 꾸준한 수입이었습니다. 한 번에 받은 퇴직금보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돈이 있었다면 그 불안이 조금은 줄었을 겁니다. 조금 적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다면 돈을 쓰는 일에도 덜 망설였을 겁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꿔서 매달 받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금액은 좀 줄었어도 이상하게 돈 쓰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할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게 불안에 잡혀 살면서도 저는 제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전체를 지배하던 단어가 바로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전략은 미덕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제게 생존의 방식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푼이 두 푼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마음속에는 항상 아끼면 산다는 문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이제 좀 즐기라고 말해도 제겐 그 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는 건 늘 불안했고 늘 계산이 앞섰습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이걸 쓰면 이번 달 고정비는 괜찮을까? 저축액은 줄어들지 않을까? 아내가 새 옷을 사려 하면 그 옷 아직 입을 만하잖아. 아이들이 외식하자 하면 집밥이 훨씬 낫지. 그렇게 늘 참게 했고 저도 스스로를 계속 참겼습니다. 전략은 좋은 습관이지만 어느 순간 제 삶을 가두는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늘 제일 싼 것만 샀습니다. 좋은 과일을 보면 먹고 싶다가도 가격표를 보면 손이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아껴야지. 그게 몸에 밴 말버릇이었습니다. 대신 조금 못생기고 저렴한 걸 샀죠. 아내가 가끔 오늘은 좋은 것도 하나 사보자고 했지만 저는 맛은 다 똑같아라며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그 차이를 제가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식에게 돈을 남기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필요한 걸 줄이면서도 아이들 결혼 자금은 미리 계산해 두고 혹시 힘들면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자 자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저는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참으면 아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죠. 딸이 힘들 때도 언제든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여유 자금을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랐던 건 돈이 아니라 웃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쓰고 즐기며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놓쳐버린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한 번은 딸이 외투를 사줬습니다. 좋은 옷이었지만 저는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좋아서 아깝다. 그 한마디를 하고 옷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옷을 입고 딸과 산책이라도 한 번 더 나갈 걸 그랬습니다. 딸이 아빠, 그 옷 왜 안 입어? 라고 물을 때마다 나중에 특별한 날 입으려고라고 대답했지만 그 특별한 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결혼기념일에 좋은 식당을 예약했을 때도 저는 가격을 보고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집에서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라고 했죠.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번쯤은 가볼 걸 싶습니다. 평생 함께한 아내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늘 주변 시선도 의식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좋은 옷 입으면 괜히 주제넘어 보일까? 비싼 식당에 가면 사람들 뭐라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늘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검소한 것과 자신을 학대하는 건 다르다는 걸요. 노인이라고 해서 작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게 진짜 현명한 소비였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니 비로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압니다. 돈은 써야 가치가 있다는 걸요. 그저 통장에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나 세상을 보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을 하는 게 낭비가 아니라 삶에 대한 투자입니다. 제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웃는 얼굴로 살아야 가족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돈을 지키느라 인생을 놓친 셈입니다. 은행 잔고가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돈은 써야 가치가 있으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내가 자꾸 여행 가자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미뤘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 합니다. 돈은 또 모으면 되지만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내와 함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강가를 산책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그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후회가 남습니다. 조금만 더 자신을 위해 썼더라면, 조금만 더 즐겁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돈은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저를 위해 쓰는 게 더 큰 의미입니다.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이고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니라 행복하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보고 싶던 곳을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을 때 웃어야 합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저를 위해 써야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는 법보다 행복하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